그래서 오늘 이제 스스로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순간, 그래서 결국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라는 벽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전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제 귀에 딱지가 않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럴 겁니다. 고등학교 가기 전에 진짜 그 겨울방학에 하루에 10시간씩 수학만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10등 안엔 들겠지. 네, 하루에 10시간씩 했는데 나온 점수가 저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성적표를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입학식 날 이제 제가 부모님은 벤치에 앉혀놓고 엄마 아빠 내가 진짜 이 학교 통틀어서 제일 열심히 공부를 해볼게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때까지 더 열심히 했어요. 네, 성적은 더 떨어져서 6등급이 나오더라고요. 죽어라 해도 안 되는 게 있네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처음으로 좀 포기하게 되는 어떤 멀리하게 되는 경험, 그 감정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자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저를 어머니가 한 3일 정도 관찰을 하시더니 어디를 좀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정신과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진짜 아직도 기억나요. 우울증, 중증 진단을 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달라지는 게 없다고 느끼면 그때 어쩌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무기력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한 달 뒤에 어머니 덕분에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 작은 쪽지나 편지를 써놓고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뭐 믿고 기다리고 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응원할 거다, 이런 편지를 매일같이 써놓고 나가셨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날 이렇게까지 믿어주는데 한 번만 다시 해볼까? 그리고 그게 3주, 4주 되면서 그래 한 번만 다시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인생 살아오시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때 나보다 나를 더 믿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었다면 그 일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덕분에 우울증을 극복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왔을 때 공부도 공부지만 나는 정말 이 문제를 좀 극복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던 찰나에 학교에서 뭔가를 보게 됩니다. 바로 학생회장을 뽑는다는 이제. 근데 여기 네 번째 있는 친구가 접니다. 네. 이때도 저희 학교의 총 인원수가 대략 한 500명 정도 됐는데 저를 지지하는 친구들은 5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학생회장이 너무 되고 싶은데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어머니가 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해냈던 아주 작은 성취들을 저에게 읽어주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해냈던 아주 작은 일들, 결국 제가 그 당시에 진짜 넘기 어려운 벽처럼 산처럼 느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결국 이거 해낸 사람 누구야? 바로 너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결국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지 않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10분 정도 연설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진짜 수백 번을 고쳐서 원고를 썼습니다. 사실 너무 떨렸지만 이미 뭐 수백 번을 연습했던 거라 그냥 원고도 안 보고 이제 그냥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5명 지지받던 제가 무려 250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게 됐습니다. 이때 제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제 마음속에 항상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때 진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하니까 진짜 되는 일이 있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저는 이제 그 다음으로 나는 왜 공부를 하지? 내 꿈은 뭐지? 3개월을 또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저의 꿈명함입니다. 저는 전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관이 되겠다라고 꿈을 세웠고, 실제로 그때 앞으로 유명한 사람 될 거니까 사인도 만들었어요. 네. 실제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뭐지? 그래서 이제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가 적은 걸로 유명한 만다라트라는 걸 직접 써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남은 2년 동안 저는 여기 적어뒀던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연락을 하고 또 공중전화로 전화를 돌리면서 나 이런 동아리를 만들고 싶은데 같이 한번 해볼래? 같이 책 읽고 토론해볼래? 그러면서 전국에 300명 넘는 친구들을 모아서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외교부도 가보고 캠페인도 하고 같이 책 읽고 토론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썼던 저의 하루 계획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이유가 생기니까 정말 하루하루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저에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4시간 중에 제가 모르게 낭비되는 시간 30분이 넘지 않게 만드는 게 저의 매일매일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제가 3개월 단위로 이제 공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3개월 동안 내가 어떤 과목을 몇 점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교재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가서 제가 간절히 원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얘기 드린 건 사실 시작은 누구나 미약합니다. 누구나 그 과정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제가 만나본 모든 공부 잘했던 학생들 또는 꿈을 이룬 사람들 시작은 누구나 미약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학생들 지금 시작 미약하고 뭔가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결론은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사춘기 중학생이 되더니 아이가 달라졌어요. 근데 사춘기 중학생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함께 달라졌어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달라지셨고 또 하나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공부도 달라졌어요. 점점점 공부가 어려워져요. 그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은 무슨 경험을 해요? 공부를 했을 때 해서 되는 경험보다 해도 안 되는 경험의 빈도가 점점점 늘어갑니다. 실패 경험이 쌓이는 거죠. 제가 왜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동기에는 할 수 있다는 마음, 하고 싶다는 마음, 의지는 하고 싶다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겠는데라는 기대가 들어야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내가 잘할 수 있겠는데라는 기대가 안 드니까 점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기대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공부가 하기 싫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그냥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잘했는데 얘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공부가 어려워지고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부가 함께 달라졌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우리 따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신 우리 부모님들이 달라지셨죠. 근데 뭐가 끼면서부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공부라는 게 끼면서부터 학습이라는 게 끼면서부터 부모님들도 불안하고 조급하니까 점점 그 칭찬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진단평가, 단원평가 받는데 50점 받아오면 차마 이까지 올라오는 말은 참지만 숨기지 못하시는 건 뭐예요? 네, 표정은 숨기지 못하죠.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도 내가 어릴 때처럼 뭐만 해도 잘한다고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우리 부모님이 달라졌네라고 느끼는 겁니다. 내 자존감의 토대였던 내 부모님의 애정, 그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뭐가 된 것처럼 느껴요? 우리 학생들은 조건부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동시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진짜 잘할 수 있을까? 결국 그 마음에 불씨를 틔워주는 건 우리 부모님들의 인정과 지지밖에 없습니다. 사춘기 친구들이 가장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1번이 뭐였는지 아세요?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진짜 부모님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어쩌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잘하고 싶었지만 잘 되는 경험보다 안 되는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정말 그 벽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거, 그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는 한 번 안 됐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결국 거기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실패 상황에 맞닥뜨리든 이 두 문장을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고 우리 학생들 집에 가서 포스트잇에 적어서 책상 앞에 꼭 붙여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우리 나름대로 자신감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부터 뭐 하면 되는데 세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시험 전날만 되면 우리 매번 반복해서 하는 후회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미리미리 할 걸. 하루만 더 있었더라면 내가 진짜 이번 시험 뽀개기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탓했어요? 나의 의지, 게으름을 탓했습니다. 그죠? 이 시험 전날 우리가 후회한 이유는요, 사실
내가 처음에 시험 공부 시작할 때는 내 눈에 이 시험 공부가 2주짜리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뭘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거 4주짜리구나. 반대로 우리 학생들 아까 그 상황도 부모님 눈에는 이게 2시간짜리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 눈에는 이게 몇 분짜리로 보이는 거예요? 30분짜리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많은 학생들, 특히 제가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 만나보면 머릿속에 할 일은 다 가득해요. 근데 뭐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시간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우리 계획 왜 세워요?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라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동시에 이 일을 하는데 얼마큼의 시간이 걸릴지, 할 일을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학원, 숙제, 자는 거 다 빼고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부터 계산하는 연습을, 이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같이 하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 오늘 이렇게 있는데 각각 이거 하는데 얼만큼 걸리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단언컨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절대로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왜?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는요, 한 과목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 동안 누가 더 그 많은 과목과 많은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소화하느냐가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세우는 연습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계획 세우는 연습을 하시고 시간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요, 우선순위라는 건요, 뭐부터 할지를 정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뭐부터 하지 않을지를 정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3가지가 넘으면 사실 저는 어떤 것도 제대로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어떤 것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의 총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은 뭔가, 그래서 적어도 3가지가 넘지 않는 목표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경우 있죠. 1번부터 20번 쓰던 거를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15번 5개 해낸 경험이 그 다음 5개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 5개를 또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나누어 생각이라고 부르는데 반드시 계획을 세울 때 쪼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나누고 쪼개야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많은 학생들이 계획 세우면서 하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2번째로 우리 학생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대단한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하셔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학교 시험, 내신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데, 공부 잘했던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였냐? 대단한 스킬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했다. 이게 대표적인 공통점이었습니다. 한 문제를 예상해 보는 건데, 이게 뭐냐면, 즉 중학교 때 수업 1시간에 이미 선생님은 어떤 문제 낼지 거기서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오늘 수업 진짜 듣기 싫다 이렇게 듣는 아이들과 오늘 여기서 나라면 뭘 문제로 낼까 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복잡할 거 없이 수업에서 오늘 이 수업에서 어떤 문제 한 문제가 나올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오늘 수업 들으면서 몰랐던 거, 이해 안 된 거, 그것만 어디다가 포스트잇에 써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내가 교과서든 프린트든 아니면 집에 있는 참고서든 그날 수업 들은 거 딱 15분이면 되거든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한 과목당 10분, 15분 넘지 않아요. 15분만 집에 와서 복습하면요, 이게 이 15분이 저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시험 기간 됐을 때 2주 앞두고 3시간 공부하는 것과 저는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배운 시점부터 텀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학습의 효과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날 복습하는 거, 그래서 집에 와서 이 요약 정리까지 해보는 거,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오늘 복습한 거 이렇게 적어서 붙여놔봐. 요것만 우리 매일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초등, 중등, 고등 가서 공부를 훨씬 더 적은 시간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오늘 배운 거 어떻게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한번 꺼내서 써보자. 그냥 내가 공부한 거 안 보고 꺼내서 쓸 수 있거나 또는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나는 시험을 못 보고 싶어도 못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는 당일 복습, 데일리뷰 클리어라고 부르는데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책 보면서 배운 내용의 이름들만 먼저 적어봐요. 그리고 그 이름 옆에다가 그냥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 3-4가지 정도를 정리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다른 색깔 포스트잇을 하나 펼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름 똑같이 써요. 아까 썼던 대로. 근데 그 다음에 이제는 책이나 앞에 복습했던 포스트잇 안 보고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책 펼쳐가지고 빠진 내용이 있으면 그것만 채워넣는 거죠. 우리 문제집 왜 풀어요? 내가 지금 이해 못하고 있고 기억 못하고 있는 거 찾으려고 푸는 거잖아요. 문제집은 틀리려고 푸는 거잖아요. 근데 운이 나빠서 내가 모르는 게 있는데 문제집에서 그걸 안 알려주면 나 시험장에서 틀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태를 방지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백지복습 또는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을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설명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만 저는 실천하셔도 정말 지금 성적이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단언컨대 다음 시험, 다다음 시험에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점수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가지 한번 한 주씩 읽어볼까요? 매일 실현 가능한 공부계획 세우기.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백지복습 설명하기로 점검하기. 네.